언제나 허나 좋아입니다. 주말 아침 애리조나 투산의 태양은 이미 뜨겁게 내리쬐고 있지만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푸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몇몇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출발 전에 먼저 코스트코에 들러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하와이에서는 주유기의 금액이 빠르게 치솟을 때마다 한숨을 쉬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갤런당 3달러대로 하와이보다 약 2달러 가까이 저렴합니다. 마치 오랜만에 반값 세일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면서 괜히 마음도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올드 투싼입니다. 1939년 세워진 서부의 영화 촬영지로 고전적인 서부 영화들의 배경으로 세워진 서부의 전형적인 작은 마을 세트장입니다. 당시 서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장소라 고요하고 클래식한 서부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드 투싼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이국적인 꿈속으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하와이의 울퉁불퉁한 검은 용암대지와 푸른 바다가 익숙한 저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붉은 대지가 끝없이 펼쳐지고 그 위로 키 큰 사화로 선인장들이 마치 오래된 기념비처럼 꿋꿋이 서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그들의 고요한 자태는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쓸쓸함을 내뿜습니다. 그 선인장들이 이 자리를 지켜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하며 이 척박한 사막에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에 경외심이 듭니다. 도로는 예상보다 구불구불한데 남편은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Little bit speed, slow down. 속도를 조금만 낮추니 창밖의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파란 바다 대신 붉은 대지가 수평선처럼 넓게 펼쳐지며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 광활한 공간 속에서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기쁨이 차오릅니다. Hi. Wandering off with these guys driving around in utility vehicles like this. They're not. 애리조나 올드 투싼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황량한 사막과 거친 바람, 그리고 서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목조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매주 토요일마다 들려오던 토요명화의 음악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더빙 영화들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재생되며 어린 시절 토요일 밤을 설레게 만들었던 주말의 명화가 떠오릅니다. 지금처럼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그 시절, 주말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하던 일이 신문을 펼쳐 TV 편성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글씨들 사이에 반짝이는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그리고 명절이 되면 특선 영화 목록을 보고는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오프닝 음악은 아직도 가슴속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져 기다리다 잠이 들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아버지는 철없는 둘째 딸을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절제로 된 안테나를 조종했었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 아니 거기서 멈춰.
방 안에서 제가 소리치고 찌찌직거리던 화면이 선명해지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밀려왔었습니다. 주말마다 이런 작은 기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던 그 시절, 이상하게도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공기는 더 맑았고 가족의 웃음소리도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밤들, 다시 볼 수 없는 아버지. 하지만 소중한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여전히 흐르는 그 시그니처 음악처럼 그 시절로 저를 이끕니다. 이제 그 시절은 스크린 속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올드 투싼을 걸으며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그때의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신문 편성표를 들여다보며 동그라미를 치던 어린아이가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장고와 카사블랑카였습니다. 그 당시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의 감동을 남겨주었고 지금도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백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백 좋아. 지금 달는데 들고 다녀도 되겠다. I'm sitting up down. Hon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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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aybe you hit me with frying pan. Maybe. By the way, the ding dong playing right now. Oh. So funny. Honey. Just cut up. Oh my god. 어휴, 산골에서 너무 많이 봤네. 멧돼지. 쟤는 귀엽네. 쬐까매가지고. Look at this cute chicken, honey. Okay. Where's your interest in cooking here? I don't know. Yeah.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사와로 국립공원.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막 생태계를 품고 있는 국립공원으로 사와로 선인장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수천 그루의 사와로 선인장이 자생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세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 하이킹을 즐기는 곳이라는데 그러기엔 너무 뜨거운 사막의 숨결이 불길한 열풍처럼 느껴져서 저희는 차를 몰고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선인장들이 고독하게 서 있는 모습은 어느 때보다 위험 있어 보입니다. Bring some Bud Light and just sit and party. 전망대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사막의 풍경을 바라보니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빛 대지 위에 우뚝 서있는 사와로 선인장들의 실루엣은 마치 고대 전사들이 땅을 지키듯 굳건히 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존재들이 가진 신비로움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그 평온함은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선사해 줬습니다. 이 순간 저와 사하로 선인장들 속에서 그들의 시간을 느끼며 그 고요한 순간에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This one also present? Yeah. No, I don't. This is like, here's like FCI building. I go in there. Federal prison. Yeah. You're like, State prison. this is like the 저녁을 먹은 후 남편은 자연스럽게 차의 방향을 교도소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남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눈치라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이 교도소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 다른 하나는 중범죄자들이 수용된 곳입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화재 경보기 교체 작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심시간마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화로 얘기해 주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접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가 일하는 곳을 둘러보며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2명의 교도관과 동행하며 죄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괜한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궁금해서 그곳에서 사건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냐고 물었더니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사건도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끼리의 관계에서 비롯된 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라기보다 감정이 흐르고 관계가 얽히며 갈등이 자라나는 또 하나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이 높은 벽 너머에 존재하고 있고 남편이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죄수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12센트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식사를 더 좋은 걸로 바꾸거나 작은 간식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죄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그 숫자만 약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죄수에 비해 교도관들이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아무리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 해도 그곳의 긴장감은 마치 불안정한 폭풍처럼 언제든지 몰아칠 기운을 품고 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무언의 책임감으로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남편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존경과 함께 걱정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차오릅니다. 자유를 잃은 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세계, 그렇게 많은 죄수를 수용해야 하는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책임은 단지 법과 질서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을 바라봅니다.